10분 책 한 권입니다. 일요일 저녁 어김없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내일 아침 다시 돌아가야 할 그곳을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는 기분. 우리는 그 기분을 월요병이라는 시시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비명입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당신 안에 잠든 주인의 절규입니다. 월급, 참 따뜻하고 고마운 단어입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벽이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든든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 성벽이 너무 높아 성 밖의 세상을 잊게 만들고 그 방패가 너무 무거워 다른 무기를 들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 안전한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낼 책, 어쩌면 당신을 성 밖의 황무지로 맨몸으로 내몰지도 모를 위험한 책, 김승호 회장의 사장학개론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자 김승호, 그는 단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망하는 법을 온몸으로 체득한 실패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사업이 제로 변해버린 텅 빈 창고 안에서 그는 먼지 쌓인 바닥에 주저앉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세상을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직원의 탓, 경기의 탓, 운명의 탓을 하던 어제의 나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 밖의 세상이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노예 근성이 나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그 잿더미 속에서 그는 가장 먼저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다시는 그 누구의 신하도 되지 않으리라. 초라하고 작을지언정 내 이름으로 된 왕국의 왕이 되리라. 이 책은 바로 그 왕이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의 한 구절이 우리의 심장을 붙잡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사업을 해야 한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하고 일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데 남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일이며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이전에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한 투쟁입니다.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먹이를 받아먹는 삶을 거부하고 굶주릴 지언정 직접 사냥에 나서는 맹수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맹수는 늘 굶주리고 다치고 때로는 죽습니다. 김승호 회장 역시 7번의 사업 실패로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 위험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그가 말하는 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충격적일 만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책임은 정해진 업무와 시간 안에 머뭅니다. 하지만 사장의 책임은 무한합니다. 책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치 왕의 대관식에서 왕관의 무게를 알려주듯이 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봉착한다. 그때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날씨가 안 좋아 손님이 없어도 내 탓이고 직원이 출근길에 사고가 나도 내 탓이다. 내가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비로소 사장이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권능입니다. 내 탓으로 돌리는 순간 비로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향하던 비난의 화살을 거두고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운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운명을 만드는 창조자가 됩니다. 내 비난의 화살이 밖을 향하는 순간 나는 노예가 된다. 그 화살이 내 심장을 향할 때 나는 왕이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돈도 사람도 희망마저 사라졌을 때 말입니다. 김승호 회장의 해답은 놀랍도록 원시적입니다. 그는 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파산 후 그는 매일 아침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 걸었습니다. 목표도 계획도 없이 마치 무너진 왕국의 왕이 자신의 영토를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되찾듯. 책의 이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당신을 일으켜 세울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나는 무너질 때마다 내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다. 단정한 옷차림과 당당한 걸음걸이는 나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재기를 위한 최초의 사업 자본이었다. 몸이 바로 서면 정신이 따라오고 정신이 바로 서면 세상이 나를 달리 보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구겨진 셔츠와 구부정한 어깨로는 그 어떤 기회도 담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바로 당신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을 먼저 위험 있게 다스리십시오. 가장 비참할 때
황제처럼 행동하라. 세상은 곧 당신을 황제로 대우할 것이다. 사장학개론은 당신에게 지금 당장 사표를 던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부터 사장으로 살라고 명령합니다. 당신의 책상을, 당신의 업무를,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첫 번째 사업체로 삼으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내 돈처럼 비용을 아끼고 내 회사처럼 고객을 대하십시오. 그 작은 왕국을 완벽하게 통치하는 자만이 더 큰 영토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월급은 당신의 노력을 사기 위한 돈이지만 당신의 영혼까지 팔지는 마십시오. 그 월급을 받으며 월급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이 미래의 사장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예행 연습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안전한 성벽 안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당신의 이름을 건 깃발을 저 황무지에 꽂으시겠습니까? 이 책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 가슴 속에 얼어붙어 있던 질문을 녹여 터뜨릴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까? 가장 비참한 순간 황제의 자세로 걸어라. 운명이 길을 비킬 것이다. 월급은 노동의 대가이지 영혼의 가격표가 아니다. 내 탓이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꿀 권능을 되찾는 선언이다. 사업의 시작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왜 하는가에 대한 심장의 대답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첫 번째 내 사업은 무엇이었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한 그 작은 아이디어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용기에 불을 붙여줍시다.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단 한 권의 책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당신의 잠든 거인을 깨우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10분 책 한 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